안녕하세요. 유기농업대학 과정생 여러분. 이번 유기농업대학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연기되었던 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5월 20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박용으로 전환이 되면서 교육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태원발 코로나 사태가 또 확산이 되는 바람에 5월 20일과 5월 27일 첫 번째 과정은 이렇게 동영상 제작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학습하는 걸로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유기농업연구소 홍보팀장 민대홍입니다. 설명 순서는 첫 번째로 연구소 현황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본격적으로 학사 운영 안내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기농업 자재와 재배 기술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건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기농업 연구소 현황과 주요 업무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내 2국 7과 1센터 6연구소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저희 유기농업연구소는 연구개발국 소속으로 여섯 번째 연구소로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6개의 연구소는 다 지역의 시군에 위치해 있고, 유기농업연구소는 괴산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유기농업연구소 설립은 2016년 5월 24일 날 충북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7월 1일 날 연구소를 개소를 했고, 2020년 제2의 유기농업 연구소 태동이라고 연구소 소장님이 두 번째로 취임을 해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제2세대 유기농업 연구소 태동이라는 목표 아래 열심히 유기농업 연구 지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 구성은 유기농업 연구팀에 연구사 3명, 그리고 연구소장님 1분 해서 연구직이 4명, 그리고 지도직은 유기농업 홍보팀에 2명이 있고, 또 행정 지원을 해주는 행정직이 1명, 공무직이 1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기간제 분들은 수시로 인원이 바뀌게 돼서 10명이 지금 현재 채용되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괴산군 지도직 1명은 파견으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년간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직원들 사진입니다. 소장님은 장우봉 소장님으로 농업연구관이십니다. 그리고 유기농업 연구팀에 이성희 연구팀 총괄 운영 담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규혜 농업연구사, 그리고 연은솔 농업연구사, 조윤희 행정주사, 그 다음에 유기농업 홍보팀에는 제가 홍보팀장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유기농업대학을 운영해줄 이재훈 농촌지도사가 괴산에서 파견되어 온 직원입니다. 유기농업연구소 주요 시설로는 토지와 시설로 구분되어지는데, 대지는 0.5헥타르, 시험 포장은 1.18헥타르 해서 1.68헥타르가 되겠고, 시설은 연구동과 농자재 관리사, 비가림 하우스 다 포함해서 0.45헥타가 되겠습니다. 대지와 연구동 분석 장비는 괴산 소유이고, 시험 포장 부지는 기재부 소유가 되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지금 현재 우리 연구 포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유기농업 연구소와 연구 포장은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커서가 보이는 위치에 있는 곳이 유기농업 연구소 본관 연구동이 있는 건물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 화살표 쪽에 있는 부분이 연구 포장입니다. 직선거리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고, 연구 포장은 1구역과 4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 노지와 그리고 시설하우스,
그리고 토종종자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천연농자재 식물 추출기라는 이런 추출 장비를 이용해서 그 자가 제조하시는 농가분들한테 이 장비를 활용한 그 독성식물 추출을 했을 경우에 그 방제가가 높아지니까 이런 시설들을 그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업무 분야 연구 분야입니다. 연구 사업은 현재 그 첫 번째로 유기 토종종자에 대한 보존과 품종 육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천연농자재 개발과 이용 표준화 연구로 그 버섯균을 이용한 고추 찬저 비용 억제, 그 다음에 그 식용 버섯균을 이용해서 참깨 역병 등을 방제하는 그런 검정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식물 추출물을 이용해서 그 백동이나 아니면 란타나 그 다음에 고삼 같은 식물 독성식물을 이용해서 벼 먹노린재 살충력을 그 검증하는 현장 실증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소득 창출 및 기술선도 유기재배법 연구를 하고 있는데, 명월초와 인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번식법은 명월초에 대한 부분이고요, 경량토 선발과 적정 관비법에 대한 부분은 명월초와 인삼이 그 같이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열대 작물 유기재배 기술 개발은 현재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그 다문화 가족들이 많은 상황이라 그 아열대 작물에 대한 소비나 그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기후 변화 대응에서 대체 종목으로서의 어떤 그 작목을 선정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공심채 등 10종에 대해서 생육 특성과 병해충 발생 양상 조사를 그 금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유기 가공품 기술 개발인데요. 그 명월초를 이용해서 그 가공을 어떤 제품을 하면 좋을지를 그 고민하다 현재로서는 떡류 개발을 통한 그 소재 연구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분야입니다. 저희 홍보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정예 유기농업인 양성입니다. 그 유기농업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서 유기농업 대학을 그 두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119명이 모집 완료된 상태입니다. 일반 과정은 귀농인과 그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론 중심의 교육을 이론 교육의 중심을 추진을 하고, 심화 과정은 그 일반 과정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중견 농업인들이나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실습 등 전문 기술을 그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유기농 실용화 전문 기술 체계 확립인데요. 이거는 우리 유기농업연구소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 충청북도 유기농업 실용화 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그 교육을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4개 분과 158명이 지금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분과는 현재로서는 4개이지만 2021년도에는 청년 분과를 신설하려고 지금 청년 회원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주변에 청년 농업인들이 유기농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유기농업 연구소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영입해서 열심히 교육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유기농 교육 공익 창출 인식 확산 기반 교육인데요. 그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친환경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30명 정도 이틀에 걸쳐서 그 공익 창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기술을 실용화 기술을 그 알려드리는 그런 교육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페스티벌이나 아니면 친환경 농업인 대회 이런 행사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에 대한 유기농산물 가치 제고에 대한 교육을 진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협업 분야입니다. 유기농업 네트워크 구축 및 단체 육성으로 그 우리 괴산 반내에 한살림 그리고 흑살림, 흑사랑 이런 농업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과 민관 연계해서 강사나 그리고 이제 기술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 서로 중복되지 않게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기 위해서
서로 긴밀한 협조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단체 행사 교류인데요. 괴산군에서 알고아 의장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아시아 지방정부 단체들끼리의 모임인데요. 이런 국제 행사를 우리 유기농업연구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 장소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친환경 농업인 대회와 관련된 그 사항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대학과 유기농 단체, 흑살림 등 이런 시설 연구 장비를 그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하는데, 우리 유기농업 연구소 내에 그 분석 장비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그 지역에 있는 대학 학생들이나 그리고 유기농 단체에서 활용하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그 성심성의껏 분석을 해서 결과를 그 피드백 해주는 그런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2022년에는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가 다시 한번 개최돼서 제2의 유기농 오가닉 도약을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원도 신농업 시대의 고부가치 신성장 전략 유기농산업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유기농업연구소 위상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그 연구 분야는 환경과 사람이 건강한 대한민국 대표 유기농업 연구라는 그 목표 아래 품종 육성과 유기농자재 개발, 현장 실용 연구, 유기 가공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는 생산자는 소득 창출을, 소비자는 공익 추구를 이라는 그 목표 아래 전문가 인재 양성과 유기농 소비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업 분야도 그 유기농 산업의 헤드쿼터, 즉 중앙 본부 역할을 우리 유기농업연구소가 그 충실히 수행해서 혁신의 중심인 충북을 이끌겠다는 목표 아래 국제 협력 등과 공동 사업 지원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유기농업 연구소가 약 4년간 그 개소된 지 4년이 지났는데 어떤 지역에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그 자료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유기농업 재배 특화 개수라는 그 특화 개수를 설정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 친환경 재배 면적 특화 개수는 그 전국의 농경지 면적 대비 친환경이 분모고, 그 다음에 충북의 전체적인 경지 면적 대비 친환경 면적이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수화 시켰더니 0.61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거는 전남 지역의 곡물 노지 채소 위주의 친환경 인증 점유로 충북의 개수가 낮게 나왔는데요. 그 충북의 유기농 재배 면적 특화 개수는 1.14로 높게 났습니다. 이거는 전체 친환경 인증 면적 대비 유기농 인증에 대한 개수를 만든 지표인데, 이렇게 지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인데요. 우리 충북 유기농업 실용화 연구회가 2017년 5월에 설립이 돼서 그 처음에 설립될 당시에는 35명이었는데 현재 158명으로 3.5배가 증진이 되고 있고, 그 지속적으로 유기농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 신기술을 계속 보급받고 싶으신 분들은 실용화 연구회에 가입을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재적인 유기농 학습단체 수료생 배출인데요. 지금 현재 유기농업 대학생들이 그 16년도 48명을 시작으로 19년도까지 누적 집계 211명이 배출이 됐어요.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돌아가시면 그 유기농 리더로서 역할을 충실히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계속해서 유기농업 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22년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아직 그 7월 달에 금년 7월에 개최가 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되는데, 만약에 22년도에 또다시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개최가 되면 지역 경제에 한 382억 원의 생산과 부가가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괴산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학사 운영 안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업대학은 주간 부서가 유기농업 홍보팀입니다. 그 유기농업 홍보팀장으로서 저 민대홍 팀장으로 이제 있는 제가 팀장이고요. 그다음에 담당자는 이재훈 지도사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서비스나 아니면 그 지원은 이나영 씨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유기농업대학 추진 상황은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추진이 됐는데 거의 100명 안팎의 인원이 그 신청을 해서 그 수료률을 보면 51%에서 2019년도에 61%, 지난해 그 유기농업 대학생 수료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수료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그 1년에 과정별로 10회씩 57시간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 이 중에 한 70%를 교육 시간을 이수를 해야 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목표로 설정을 해놓은 수치는 그 80%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부득이하게 교육에 불참을 할 경우에 그 다른 대안으로 그 교육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80% 이상 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기농업대학의 운영 목표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유기농업 혁신주도 인재 양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체계적이고 특성화된 그 유기농업 교육 과정이 그 도내에 우리 유기농업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유기농업 대학이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농업 혁신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론만 가지고는 현장에 적용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실습을 중간중간에 병행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서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릴 거고, 더불어서 유통과 판매까지 그 경영 능력이 겸비된 유기농업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열심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충북 유기농업대학 교육생 선정입니다. 저희가 모집은 2020년 1월 28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 3주가량에 걸쳐서 그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시군센터를 통해서 모집을 신청을 받았는데 그 일반과 심화 과정을 받았습니다. 모집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9명으로 일반 과정 67, 심화 과정 52명. 일반 과정은 신규자 또는 기농기촌인 그리고 관심 있는 농업인들이 좀 참석을 해주는 쪽으로 모집을 했고, 심화 과정은 일반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만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수료를 못하면 다시 그 심화 과정이 아닌 일반 과정을 수료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용화 연구 회원 중에 그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싶고 배우고 싶다 하신 분들은 심화 과정을 들어오시면 저희가 그 신청을 받아줍니다. 그렇게 모집을 했고요. 그 대학 운영 계획은 현재로서 코로나 때문에 3월부터 시작돼야 될 교육이 5월부터 12월까지로 이렇게 한 2달 정도 추진을 못했는데, 그 이번 5월달 강의는 이렇게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대체를 하고 그 6월부터 이제 대면 교육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은 2과정이고 총 10회, 월 1회 또는 2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시간씩이고요. 그 저희가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건데 그 10시부터 강의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 있고, 그리고 13시부터 시작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이 교육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추후에 그 교육할 때마다 계속해서 문자나 유선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 심화 과정 10회씩 57시간은 동일합니다. 그 일반 과정과 시반 과정의 이제 내용들이 조금 틀린데, 일반 과정은 유기농업 재배와 관련된 기본 교육을 할 거고요. 인증 제도나
그리고 기본적인 현황들을 좀 강의토록 하고, 그 신규 농업인들이 좀 많기 때문에 기초과정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토양과 작물 생리 등 이런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심화과정은 일반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천연농자재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제조하는 방법과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퇴비, 생물농약, 뭐 미생물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 적용한 사례들을 좀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팜 하는데, 그 시설적으로 이제 투입돼서 활용하는 농가들의 경우에는 그 시설 환경 조절을 핸드폰으로 활용해서 이제 조작을 하는 스마트팜 기술도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일반과 심화과정 공이 동일하게 운영이 되는데, 교육생들이 수시로 필요로 하는 교육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려고 노력할 테고, 그 다음에 선도농가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기 힘든 현장들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정보 공유의 장으로 만들어 드릴 거고요. 저희가 8월 중순에 현장 견학을 통합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10월 한 16일부터 뭐 2박 3일 정도 진행될 예정인 괴산 유기농업 페스티벌 같은 행사장도 같이 관람하고 그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과 시군센터, 그리고 그 우리 충북 도내 대학 등 그 유기농과 관련된 여러 유명한 인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드릴 테고, 그 교육을 마친 이후에 평가나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요구한 사항들을 반영하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상호연계 네트워크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 그 밴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밴드를 통해서 정보도 제공받고, 그 다음에 그 회원들 간에 서로 이제 사교적인 그런 관계도 형성을 해서 기술을 공유하는 그런 그 도구로 활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유기농업대학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에 대한 그 일정표인데요. 그 일정은 강사 섭외나 아니면 그 저희가 업무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 되도록이면 이 일자대로 진행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그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공지해 드리고 그 일정을 변경하게 됨을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단은 5월 20일은 저희가 입학식을 추진을 하고 그 유기농업 육성 시책과 연구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게 된 점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온라인 강의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달 강의는 6월 17일에 그 생명농업연구소 박승민 씨라는 분을 모셔서 친환경농업 이해와 인증 절차, 그리고 유기농업 자재 제도와 농자재 활용, 이런 기술적인 측면을 일반과 심화과정, 통합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8일쯤에 일반과정은 그 식물 추출기를 활용한 해충방제 기술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유기농자재 자가제조 실습을 우리 연구소 직원인 그 이규혜 연구사와 저와 함께 진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22일에 그 한국생태도시연구소 이기상 박사님을 모셔서 그 시설로지 해충관리 기초와 방제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막걸리 트랩을 이용해서 어떻게 방제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에는 그 미생물과 관련된 전문 강사를 모셔서 그 농업미생물을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조해서 나눠드리는 미생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건지, 그리고 유용미생물에는 어떠한 게 농업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 27일은 그 유기농 그 도내 또는 타도의 벤치마킹을 갈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그
그 차량을 한 대 정도 배차를 해서 갈 예정인데 예산상 다 못 모시고 하는 점 양해를 해주시고, 이때는 저희가 견학 갔다 오시는 분들은 상관은 없지만 못 가시는 분들은 과제물로서 대체를 하면 교육 이슈를 한 것으로 저희가 대체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9월 16일은 땅심 살리는 퇴비 만들기와 유기질 퇴비제도 실습인데요. 흑산림연구소의 석종욱 박사님을 모시고 퇴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은 유기농산물 소비촉진 시책 사례, 그리고 괴산 유기농업 페스티벌 견학이 일정이 있습니다. 이날 이제 행사가 괴산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유기농에 대한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4일에는 저희가 신농업시대 유기농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 유기농업과 농촌진흥청의 유기농업과의 이제 박사님을 모셔서 강의를 들어볼 예정이고, 천연농자재 활용 병해충 종합방제와 관련된 내용을 저희 우리 유기농업연구소 이규혜 연구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9일쯤 저희가 모든 교육 과정을 마치고 수료가 가능 인원을 저희가 다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서 수료식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우수 사례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정보 공유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70% 이상 수료를 해야, 이수를 해야 수료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교육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과정에 대한 일정이고요. 다음은 심화 과정 일정입니다. 심화 과정은 5월 27일로 이제 예정을 했는데, 당초 입학식은 만약에 입학을 하게 되면 같은 날 할 예정이었지만 부득이 그렇지 못한 점 이해를 해주시고, 5월 27일 심화 과정도 육성 시책과 그 다음에 유기농업연구소 현황 및 역할은 동일하고요. 한 강좌만 더 추가를 해서 저희가 동영상 강의로 이수하는 걸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는 걸로 그렇게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7일은 일반 과정과 똑같이 통합 과정을 운영을 할 거고, 7월 15일쯤에 유기농업 연구소 현장 견학과 사례 발표, 그리고 유기농자재 자가제조 실습을 우리 연구소 직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5일은 유기질 비료의 효율적 활용, 음성센터의 이상승 연구사 강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은 천연 살충제 제충국 이해 및 제조에 대해서 달마시안 제충국 최희수 씨를 모셔서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8월 26일, 27일 벤치마킹은 일반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9월 9일은 물질 순환과 발효농법, 그리고 유기농자재 이론과 원료별 효능에 대해서 한국 발효농업연구소의 김현남 씨를 모시겠습니다. 좋은 강의가 될 텐데 여러분들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또 9월 23일은 미생물 분야, 일반 과정이나 심화 과정은 미생물에 대한 부분을 유기농업에서는 떼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생물 농약의 이해와 효과적인 적용, 그리고 미생물 제재 활용, 유기농산물 생산에 대한 강사님 두 분을, 유명한 강사님 두 분을 모셔서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6일은 괴산군 유기농업 페스티벌과 연계된 일정으로 일반 과정과 동일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에 유기농업진흥청의 유기농업과에서 신농업시대 유기농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천연농자재 활용 병해충 종합방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유기농업연구소와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12월 9일날 수료식은 일반 과정과 함께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 대해서 수료증을 나눠드리고, 학사모와 학사 복을 입고 수료증을 나눠드리는 시간과 그 다음에 우수사례 발전 방안 등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1년 과정이 완성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수료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교육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정생 소개와 임원 선출은 지금 온라인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 6월 달 대면 교육 때 개인별로 자기 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 임원을 선출을 하겠습니다. 과정별로 임원 선출은 각 한 명씩 진행이 되는데 학생장하고 총무님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교육 시간에 이제 간식거리나 커피, 차 뭐 이 정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 학생장하고 총무님들이 노력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면 교육이 진행이 되면 그 설문조사랑 함께 이제 선출 임원들 간에 이제 협의를 간략히 진행을 하고 우리 이제 1년 과정을 잘 준비하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 유기농업 자재와 재배 기술인데요.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1년간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실 텐데 제가 간략히 어떠한 부분에 내용들이 있는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들어보시고 본인한테 필요한 부분 그리고 더 집중적으로 심층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건의를 해주시면 거기에 맞는 강사님을 모셔다가 여러분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에서의 실용 기술을 최대한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기농업 자재의 정의입니다. 유기농 농산물의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 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는데 시행기축에 허용물질 종류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업 자재 관리 제도 도입 경과는 2007년도에 친환경 유기농 자재 목록 공시제가 시행이 된 이후에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2013년 6월 2일 날 시행이 됐는데 유기농업 자재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록 공시와 관련된 부분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허용 물질로 보면 병해충 관리, 생육 촉진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병해충 관리일 거예요. 제충국이나 고삼, 백두홍, 소루쟁이 이런 독초류들이 알칼로이드 염기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곤충의 경련 마비를 일으키는 그런 작용을 통해서 해충을 방지하는데 거기에 덧붙여 타감 물질, 기피를 하는 그런 성분까지 가지고 있어서 나비목이나 아니면 깍지벌레 등 다수의 해충에 이런 포괄적인 방제 효과를 누리고 있고 담뱃잎 차 같은 경우는 신경 자극 물질인 니코티노이드의 작용에 의해서 진딧물이나 노른제 같은 게 있는데 담뱃잎 경우는 훈증하는 거는 훈증할 때 발생되는 독성 물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담뱃잎은 물에 우려낸 차를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동식물성 오일 같은 경우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피복 동물의 체표면을 피복을 해서 기문을 막아서 이제 죽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난황류나 천연산 이런 것들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회 보르도액, 구리를 상석회와 함께 섞어서 만든 석회 보르도액도 많이들 사용을 하고 석회 유형합제, 황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습하고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에틸알코올, 독성식물을 추출할 때도 사용하는데 은행잎, 고삼, 백두홍 이런 것들을 알코올로 추출을 하면 장기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거든요. 비용이 조금 발생하는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원유의 주성분인 탄화수소를 이용해서 이제 기계 유제를 만들어서 곤충을 피복해서 질식시키는 그런 방제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계속해서 자세한 강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 유기농산물의 재배 핵심은 토양 관리하고 병해충 관리가 되겠는데요. 토양 관리는 이제 윤작이나 그 톱밥을 이용한 그 퇴비를 유기물을 투입하는 게 가장 그 중요한 작업이고, 그 다음에 허용 물질이나 공시 유기농업 자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양 관리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해충 관리도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방법, 생물학적인 방법, 그리고 유기농업 자재 목록 공시되어 있는 제품들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허용 물질을 자가 제조해서 사용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거든요.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자가 제조를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공시 자재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그 홈페이지 주소가 적혀 있는데, 이 홈페이지 주소에 모든 정보들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유기농업자재 목록 공시가 됐다고 해서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행정 처분이 된 게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 제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기농업자재 정보 시스템이라는 이 시스템 하에 검색을 하면 상표명이나 자재명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면 그 제품에 대한 성분과 가격, 연락처, 그리고 그 제품 제조와 관련된 그 부분들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기농업 자재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양 관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퇴비 제조인데요. 그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 그 리그닌 성분이 많이 함유된 퇴비를 여러분들이 많이 만드셔야 되는데, 그 톱밥이나 볏짚, 건초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성분이 많아서 그 이것만 가지고는 그 양분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 가축분을 한 만약에 그 식물류가 한 2톤이 들어가면 비료분이 높은 가축분이 1톤 정도, 그 다음에 수분 60%를 유지해서 여러 번 뒤집기를 통해서 한 2개월간 숙성을 시키면 좋은 퇴비가 되거든요. 기존의 그 기성 제품으로 나와 있는 퇴비들은 그 부숙이 완전히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숙분 퇴비가 토양에 들어가면 가스장애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자가 퇴비를 만드는 게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강의를 앞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 관리 차원에서 양분 공급은 퇴비차가 요즘에 그 많이들 유행을 하는데, 그 완숙된 퇴비를 이용해서 그 물에 우려내서 그 액비 형태로 주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화학 비료 같은 경우는 알갱이 비료를 비닐을 뚫고 주든지, 아니면 그 비료 자체 액비를 그 이용한 비료를 그 물에 타서 관비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잖아요. 저희도 그러한 개념의 액비형 차를 그 퇴비차라는 이름 하에 만들어서 쓰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그 부식산이나 아미노산, 호르몬, 항생물질 이런 것들을 토양에 공급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살충제를 여러분들이 자가 제조해서 쓰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 지금 현재 그 농가들 상황을 살펴보면 다들 그 보온통이나 아니면 어떤 큰 그 냄비를 이용해서 그 끓여서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그 살충 성분이 그 휘발성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가서 그 살충 효과가 떨어지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유기농업 연구소 시험 포장에 설치된 식물 추출기, 그리고 소규모로 그 추출기를 가지고 계시는 농가들이나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움을 요청해서 그 직접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햇빛이 투과되지 않은 용기에 담아서 장기 보관해서 용기에 담아서 쓰시면 되고, 장기 보관은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때그때 만들어서 쓰시는 게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 아래 사진은 그 고삼이라는
그 독성식물을 가지고 그 제조하는 방법을 이렇게 사진으로 일반적으로 제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그 어디서나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은행인데요. 그 은행은 그 유독성 냄새가 많이 나고 이제 살균 살충 효과도 있지만 기피 효과가 있는 그런 그 자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정을 이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물을 끓여서 그 이용해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 250배에서 500배 수준으로 그 살포를 하게 됩니다. 독성 식물의 경우는. 근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제 제조를 하다 보면 표준화된 방법으로 제조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주변의 농가들로부터 정보를 교류를 하고 해서 그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유기농업연구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병해충 방제제, 자가제조한 것들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페로몬 활용 해충 관리는 그 저희가 직접 자가제조할 수는 없고 그 회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이용해서 그 나방류에 특히 이제 효과가 좋은데 그 교미 교란을 시켜서 그 산란을 억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충을 방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페트병을 이용한 막걸리 트랩인데요. 그 나방류의 효과가 아주 좋아서 그 유기농업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막걸리 트랩을 수시로 만들어서 그 활용을 하는데 그 막걸리 트랩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물을 보름 간격으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그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작업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막걸리 트랩에 대한 효과가 조금 많이 떨어질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저희가 그 유명하신 강사님들 모셔서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오니 여러분들이 꾸준히 그 교육에 참석을 하시면 그 전문 실용화 농업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과정 진행되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꼭 교육에 참석을 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점차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나 모든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여러분들 뵐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저희가 유기농업 대학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의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몸 관리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